1950년대의 대한민국을 떠올려 봅니다. 전쟁은 산과 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집은 무너졌고 길은 끊겼고 가족은 서로의 생사를 모른 채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겨울이면 바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창문보다 먼저, 문틈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땅의 어머니들은 밥 한 숟가락을 덜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을 전장에 보낸 아내들은 라디오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다시 서기를, 공산주의의 그림자가 이 땅을 삼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시절 대한민국은 아주 작고 약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라의 대통령 이승만은 한 가지를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기대기만 해서도 나라가 될 수 없다. 이 두 생각 사이에서 이승만의 외교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젊은 시절부터 국제정세를 가까이 보았습니다. 그는 조선의 독립을 외쳤고 미국 사회를 경험했으며 세계가 힘의 논리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일찍 알았습니다. 말로만 독립을 외쳐서는 나라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기도만으로 국경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독립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태극기를 마음에 품는 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태극기를 실제로 지켜낼 군대, 경제, 외교,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우방이 필요했습니다. 이승만이 미국을 바라본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강대국이었고 공산주의 팽창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막 태어난 나라였습니다. 북쪽에는 소련의 영향 아래 공산 정권이 서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도 공산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승만은 이것을 작은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반도를 세계 냉전의 최전선으로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그것은 한 나라의 패배가 아니라 자유 진영의 후퇴라고 판단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포성이 한반도를 찢었습니다. 북한군이 남침했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생존의 문제 앞에 섰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피난민의 잠자리가 되었고 기차역은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 손을 놓칠까봐 손목을 천으로 묶었습니다. 이승만은 이 전쟁을 단순한 남북 간의 충돌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전쟁의 본질은 분명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공산화되느냐. 유엔군이 들어왔고 미국군이 피를 흘렸습니다. 낯선 젊은 병사들이 한국의 산과 강에서 싸웠습니다. 그들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희생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갈 무렵 이승만은 또 다른 걱정을 했습니다. 교전이 이루어지면 총소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총성이 멈춘다고 적의 의지가 멈추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전선이 그어진다고 자유가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승만은 불안했습니다. 전쟁은 멈추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 미군이 떠나면 이 나라는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말뿐인 우정이 아니라 조약으로 맺어진 약속이 필요하다. 언제든 침략이 다시 오면 함께 맞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 결과로 맺어진 것이 바로 한미상호방위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은 대한민국에게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국민에게는 생명의 울타리였습니다. 불안한 밤을 지새운 어머니들에게는 나라가 다시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승만의 외교는 참 고집스러웠습니다. 그는 미국을 향해 때로는 설득했고 때로는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불편해할 만큼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집의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승만은 미국을 무조건 따르기만 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관철하려 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큰 나라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고소했습니다. 국제 여론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에게 외교는 책상 위의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외교는 국경을 지키는 또 하나의 전선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대한민국의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폐허였습니다. 아이들은 미군 부대 근처에서 초콜릿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시장에는 물건보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잘할 수 없습니다. 내일 전쟁이 날지 모르는 땅에 공장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일도, 밭을 다시 가는 일도, 장사를 시작하는 일도 모두 평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미동맹은 완전한 평화를 보장한 마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재침을 억제했고 자유진영 안에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이 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 외교, 기술, 문화의 길로 넓어졌습니다. 물론 이승만의 정치에는 논쟁도 있습니다. 역사는 한 사람을 흰색이나 검은색으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공과 과가 함께 있습니다. 잘한 일도 있고 아프게 돌아봐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 강화라는 한 가지 주제만 놓고 보면 이승만의 판단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의 위협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홀로 설 만큼 강하지 않다는 사실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손잡아야 나라의 생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그 선택은 당시 국민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풍요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는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한 나라가 살아남는 일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총을 들고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는 밥을 지어 가족을 살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무너진 다리를 다시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세계를 향해 외쳐야 합니다. 이 나라는 지켜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에 나라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승만은 바로 그 말을 국제사회에 반복해서 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 거칠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때로 완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고함 속에는 전쟁을 겪은 나라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거리에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세계를 향해 꿈을 꿉니다. 우리의 노래와 드라마와 기술은 바다를 건너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유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말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 냉정하게 현실을 보는 일입니다. 이승만의 한미동맹 강화는 바로 그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누구와 손잡아야 하는가? 공산주의의 위협 앞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전쟁 뒤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설 시간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이승만은 미국과의 동맹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태극기를 떠올려 봅니다. 전쟁의 연기 속에서도 내려가지 않았던 깃발, 피난길의 보따리 속에서도 마음으로 품었던 깃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집 앞, 학교 앞, 국경의 초소 위에서 바람을 맞는 깃발, 그 깃발이 아직 이 땅 위에 벌러기는 이유, 그 안에는 이름 없는 국민의 희생이 있고 군인의 헌신이 있고 자유를 지키려 했던 선택들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그 선택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폭풍을 견디기 위해 붙잡은 손, 그 손을 통해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고 다시 일어섰고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일은 과거를 찬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조용히 되새기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쉽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쉽게 지켜진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유의 편에 서고자 했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맺혀진 굳은 약속, 이승만의 한미동맹 강화는 그 약속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승만의 저서를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을 통해 읽으며 저는 나라를 사랑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으면서 오늘날의 전한길 선생님, 광장 위의 수많은 애국자들, 그리고 진실을 전하고자 애쓰는 우파 유튜버들의 얼굴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 그리고 동시에 쉽게 해결할 수 없었던 힘없던 그 시대에 대한 고뇌, 미래 세대를 향한 너무나 큰 고민들,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 조국을 사랑했기에 누구보다 큰 사랑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모든 지혜를 모아 살았던 삶. 하지만 그 크고 간절한 사랑을 당시의 조국은 온전히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눈과 귀가 닫혀 있었던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외롭게 나라를 걱정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이 오늘 이 순간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은 고민을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애국자님들 또한 부디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대한민국을 끝까지 사랑하는 담대한 용기와 조용한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